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로 준비한 논문은 Autoformer Decomposition Transformers with Autocorrelation for Long-Term Series Forecasting입니다. 작년 뉴립스에 업색된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관련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제목이자 방법론의 이름으로는 오토포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토포머의 핵심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토콜레전을 활용한 트랜스포머라는 점입니다. 방법론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오토콜레전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오토포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 어텐션 레이어 대신 오토콜레전을 사용함으로써 포인트 와이즈가 아닌 시리즈 레벨에서의 디펜던시를 찾고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시즈널과 트렌드를 분리해서 복잡한 시계열의 템포럴 패턴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무엇인지 대강이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타임 시리즈의 정보들을 사용해서 퓨처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리그레션과의 차이점이라면 리그레션은 독립변수와 종류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독립변수들만 인풋으로 하여서 타겟 변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 타겟 변수의 값이 인풋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포캐스팅은 타겟 변수의 이전 시점의 값들이 예측하는데 인풋으로 사용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밑에 소식을 보시면 옵저베이션, non future input, 스택 메타데이터, discrete forecasting horizon 이렇게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저베이션이란 이전 시점의 타임 시리즈 정보들, 일반적인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타겟 값의 이전 시점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non future input이란 미래이지만 미리 알고 있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보를 non future input이라고 합니다. 공정 데이터를 예를 들자면 다음 시점에서 어떠한 잡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거나 어떠한 머신의 수리 예정을 알고 있거나 하면 그 정보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태틱 메타데이터란 말 그대로 스태틱한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처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디스크리트 포캐스트 호라이즌은 몇 시점 뒤까지 예측을 할지 정수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타겟 옵저베이션은 디폴트이고 포캐스팅 태스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태스크에 적용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non future input과 스태틱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포캐스트 호라이즌을 몇으로 설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캐스팅 연구들에서는 non future input과 스태틱 메타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제가 봤던 논문들 중에서는 스페이스 타임포머나 템포럴 퓨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이 non future input과 스태틱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경제 전망, 판매 예측, 재고 계획, 주식 예측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몇 시점까지 예측할지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포캐스팅이 이 호라이즌을 설정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원 스텝 어헤드 포캐스팅으로 간단하게 다음 한 시점만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고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은 미래 두 시점, 세 시점, 네 시점 더 멀리 예측하는 것을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포캐스팅 연구는 멀티 호라이즌을 잘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멀티 호라이즌은 이터레이티브, 다이렉트로 나뉠 수 있는데 이터레이티브는 다음 한 스텝을 예측하고 예측한 값을 다시 인풋으로 하여 그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즉 재기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하고 이 다이렉트는 미리 지정해둔 미래 시점까지 한 번에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딥러닝 아키텍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내용은 슬라이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자면 RNN, CNN, Attention Based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RNN은 리커런트 레이어를 통해 이전 시점의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와 굉장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포캐스팅에서 딥러닝을 사용한 모델 중에서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 포캐스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아키텍처인 것 같습니다. CNN은 원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페셜 디멘전에서 변하지 않는 로컬 관계를 추출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일레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한 방법론들이 많이 사용되어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 줄여서 TCN이라는 구조로 사용하는 포캐스팅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텐션 베이스드의 경우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이 이에 해당하고,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여서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학습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 관해서는 이제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 김동아 박사의 트랜스포머인 버트 영상이나 저희 연구실 연구원분들이 제작한 트랜스포머 서베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NLP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 제안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각 인코더 디코더는 n개의 동일한 블록이 스택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경우 문장의 토큰들이 하나의 매트릭스로 인풋을 구성하기 때문에 순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순서 정보를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다른 위치에 있는 토큰들로부터 힌트, 정보를 받아 현재 토큰을 더 잘 인코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전에 저희 연구실 김수빈 석사과정이 인포머라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처럼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방법론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세미나에서 트랜스포머의 장점 및 한계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허락을 받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인포머에 대한 리뷰도 우측 상단의 링크 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주요 챌린지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잘 예측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가 또 주요 챌린지입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 복잡도가 쿼드라틱하다, 복잡도가 빅 O n 제곱을 가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 관련 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프리딕션 성능을 올리면서 어텐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최근 연구 주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에서의 트랜스포머들은 다양한 어텐션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전 논문들은 이제 컴플렉시티를 개선하는 스파스 어텐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스 어텐션이라 어텐션에 스파시티 바이어스를 추가하여서 커리키 페어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풀 어텐션은 모든 커리키를 다 보는 방법, 스파스 어텐션은 일부 커리키 페어만 선택하는 방법, 로그 스파스 어텐션은 로그 함수처럼 점점 더 인덱스의 간격을 넓혀 일부 커리키 페어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어텐션이 연구되었지만, 최근 타임 시리즈에서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연구의 트렌드는 컴플렉시티를 개선하면서도 시계열의 특징을 반영하는 어텐션을 연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밑에 세 그래프가 그 예시인데, 좌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오토폼에서 사용하는 오토콜레이션 어텐션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위 어텐션들과는 다르게 포인트 와이즈가 아닌 시리즈 와이즈로 어텐션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본 논문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두 그래프는 ETS 포머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어텐션입니다. 익스포넨셜 스무딩 어텐션은 프리 트랜스폼과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이용한 방법이고, 프리퀀시 어텐션은 프리 트랜스폼을 한 뒤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갖는 몇 개의 파동만을 다시 사용해서 복원하고 외삽을 통해 다음 패턴을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ETS 포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이전 어텐션들과 다르게 어떤 포머나 ETS 포머나 둘 다 시계열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오토포머의 핵심 키워드가 오토콜레이션과 디컴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콜레이션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상관으로 자기 자신과 상관관계가 어떤지 판단하는 것으로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시퀀스와 다른 시점에서의 시퀀스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K라는 레그를 사용해서 현재 시점과
K 이후의 시점과의 상관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O 텍스트 사이트의 예시를 든 것을 인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 생산량 데이터를 계산하면 R1, R2, R3의 오토컬리전 개수가 낮다가 R4에서 개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토컬리전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밑에 이제 코릴러그램이라고, 이것을 보시면은 4주기로 개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계절성 패턴 때문인데 고점이 4개의 분기마다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저점 역시 4개의 분기마다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주기로 개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R2에서는 2주기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토콜레이션으로 반복되는 계절성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콜레이션 개수가 높은 시리즈 패턴을 이용하자라는 것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의 컴포넌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크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렌드, 추세로 시계열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련의 경향이 변하는 정도를 추세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즈널리티, 계절성입니다. 이름이 계절성이라 그래서 계절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계절뿐만 아니라 주가 될 수 있고 월이 될 수 있고 적게는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일정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W의 거꾸로 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분리했을 때 밑에 시즈널리티 그래프와 같이 일정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덤이라고도 하고 레지두얼이라고도 하고 임팩트라고도 불리는 이제 불규칙 요소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인,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로우 데이터에서 이 두 부분이 갑자기 솟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분리했을 때 임팩트에서는 평평하다가 해당 위치에서만 위로 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불규칙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 시계열 데이터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면은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이 요소들을 분리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이해가 쉽게,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석이나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메소돌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포캐스팅 구조와 오토포머를 이용한 구조를 시각화했습니다. 논문의 그림은 살짝 축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논문과 코드를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했고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되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이점을 몇 가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먼저 디코더의 인풋이 로우 데이터가 들어갔던 바닐라 트랜스포머와는 다르게 시즈널과 트렌드로 분리되어 들어가고 있고, 바닐라 트랜스포머에 어텐션 레이어 대신에 오토콜리전 레이어가 사용되었으며 뒤이어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사용해서 시즈널과 트렌드를 분리하였습니다. 이 디코더의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에서 분리된 이 트렌드는 이 트렌드 인풋에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고, 위에서 구해진 시즈널 아웃풋과 트렌드 아웃풋을 더해서 최종 프레딕션을 수행합니다.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설명을 드리면, 본 논문에서는 이 복잡한 템포럴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트렌드와 시즈널로 요소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디코더의 인풋을 구성할 때 한번,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블록 사이사이에 사용되었습니다. 트렌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우 시퀀스 데이터가 있을 때 에버리징 풀링을 위해 패딩을 해주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에버리지 풀링 값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 들어오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줌에 따라서 로우 데이터의 평균적인 시퀀스, 이 스무딩된 시퀀스를 구하게 되고, 이를 트렌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한 트렌드를 이제 로우 시퀀스에서 빼주고 나머지를 시즈널 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코더의 인풋이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인풋보다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풋을 확인을 해보면 인코더의 인풋은 디컴포지션 되지 않는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 랭스, 시퀀스 랭스 전체를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시퀀스 랭스가 96이고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들의 앞 96시점을 모두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디코더의 인풋은 인코더의 인풋이 디컴포지션 블록을 통해 분리된 시그널과 트렌드 두 개의 인풋을 가집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들의 이전 레이블 랭스 48시점은 원래 값 그대로 사용을 하고, 뒤에 예측하고자 하는 프레딕션 랭스 24시점은 시즌의 경우 0으로 패딩되어 있고, 트렌드는 인코더에서 분리된 트렌드의 평균 값으로 패딩을 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닐라 트랜스포머에는 인풋을 포지션 레이어를 통해서 인베딩을 뽑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포지셔널 인코딩 말고도 글로벌 타임 스탬프 또는 템포럴 인베딩을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타임 스탬프를 통해서 로컬한 포지셔널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 일, 주, 월과 관련된 좀 더 넓은 글로벌한 포지셔널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포머에서는 month, week, holiday 이렇게 인베딩을 3개를 해줬었는데, 오토포머에서는 더 자세하게 minute, hour, day, week, month 5가지 인베딩을 더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논문상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오피셜 코드를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코드처럼 데이트 타임에 따라 새로 컬럼을 만들어서 구축하였습니다. 근데 코드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점은 이 코드상의 디폴트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이 중간에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 코드는 있는데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을 해놓고 디폴트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인베딩 할 때는 minute, hour, weekday, day, month에 따라 따로따로 인베딩을 해주고 5가지 인베딩 합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인 오토콜레이션 블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토콜레이션 블럭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리즈 오토콜레이션을 계산해서 페리어드 베이스 디펜던시를 찾고 유사한 서브시리즈를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오토콜레이션 블럭의 구조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컬이 키, 밸류를 인풋으로 받고 키와 밸류는 리사이즈 한 다음에 이제 컬이와 키를 그대로 멤머했던 닷프로덕트 어텐션과는 다르게 패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준 다음에 트랜스폼한 컬이와 이제 컨저게이트 이제 키의 켤레 복소수를 내적을 하고 다시 인버스 패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오토콜레이션을 도출한 다음에 이 타임 딜레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 서브시리즈를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프리 트랜스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토콜레이션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잠시만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잊어버리시고 오토콜레이션을 바로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콜레이션을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우는 타임 레그 값으로 현재 시점에서 타우만큼 시차를 주게 됩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타우 시점 이후가 t 플러스 타우지만 이 타우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된 데이터를 xt-타우라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로우 시퀀스와 시프트된 시퀀스의 곱으로 두 시퀀스에 대한 시뮬러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이 두 시퀀스가 굉장히 유사하다면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t가 1부터 원래 시퀀스 길이인 l까지 늘려가면서 더한 값을 이제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타임 레그가 타우일 때의 오토콜레이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를 1부터 원래 시퀀스 l까지, 타우도 1부터 l까지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해당 시퀀스의 모든 오토콜레이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오토콜레이션 개수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개수 k개를 찾습니다. 즉 주기가 반복된다고 예상되는 시차들을 k개 찾는 겁니다. k는 c 곱하기 로그 l로 두었습니다. c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로그 l은 시퀀스 길이의 랭스의 로그 값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탑 k의 인덱스를 찾으면 만약에 이 지점들이라고 하면은 이 탑 k의 인덱스는 즉 주기가 반복된다고 예상되는
이 타임 레그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비슷한 섭 시리즈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해당 인덱스부터 다음 스텝의 시퀀스들을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앞에 부분을 뒤로 롤링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K개의 롤링 섭 시리즈를 구한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해주는데, 이전에 구한 이제 오토 컬레이션 K개의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각 섭 시리즈에 곱해줌으로써 각 섭 시리즈를 가중합하여서 최종 아웃풋을 노출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토 컬레이션을 구하는 것은 빅 O L 제곱을 가지고, 뒤이어 타임 딜레이 어그리게이션을 구하는 것은 제가 탑 K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K는 C 곱하기 로그 L이고, 결국 타임 딜레이 어그리게이션은 복잡도가 OL 로그 L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오토 컬레이션 메커니즘은 복잡도가 빅 OL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어텐션이 복잡도가 빅 OL 제곱이니까 일반적으로 어텐션을 쓴 것과 복잡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어텐션의 복잡도를 낮추는 것,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논문들의 주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저자는 효율적으로 오토 콜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이를 패스 프리 트랜스폼 FFT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패스 프리 트랜스폼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프리 트랜스폼이 무엇인지, 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의 시리즈부터 트랜스폼, 패스 프리 트랜스폼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호 처리, 신호 및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수식을 길게 설명드리는 것도 이제 세미나의 취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컨셉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프리의 발견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제 아무리 복잡한 파동이라도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주기를 가진 파동은 굉장히 단순한 파동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복잡한 파동이어도 단순한 파동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주기함수 ft가 있을 때 상수 a0와 다양한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들과 사인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들의 합으로 구한 식이 다음과 같을 때, 이 밑에 식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코사인과 사인 앞에 개수들이 이제 프리의 개수라고 하고, 이게 바로 저희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사인, 사인이 단순한 파동인데 이 파동의 강도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A0와 AN, BN을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은 A0는 주기를 그냥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AN과 BN은 코사인 또는 사인을 곱해서 삼각함수 정리에 의해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식은 밑에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A0, AN, BN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주어진 주기함수와 관련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기함수를 적분을 해서, 여기는 주기함수에 코사인을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고, B에는 주기함수에 사인을 곱해서 적분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일러 공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일러 공식은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느냐? 2차원상의 한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x축과 y축에 대한 두 값이 필요로 하였는데, 오일러 공식에 의하자면 복소수 하나로 2차원상의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사인 파이, 허수 i, 사인 파이, 이것을 2의 i 파이 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파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바뀌어가면서 해당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곱해지는 개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작은 원도, 큰 원도 만들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2차원 평면의 모든 점을 이 수식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의 몇 승으로 표현이 되니까 곱하기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대입을 하고 시그마를 풀어서 간결하게 나타내면은 이제 밑의 식과 같습니다. 이제 FT는 주기함수를 나타낸 거고, CN은 프리의 개수를 나타낸 건데, 프리의 개수는 단지 원래 주기함수의 2의 -j t분의 2파이 n t승을 곱한 것의 적분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이 굉장히 간결해졌죠? 근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주기함수일 수도 있지만 주기함수가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앞선 프리의 급수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주기함수의 주기가 무한히 크다면 결국 반복을 보기 어려울 뿐 주기함수가 아닌 건가? 결국 비주기함수도 주기함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떠한 함수도 프리의 급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식이 이 식이었는데 이 ft에 cn을 다시 대입을 하고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고 주기의 역수는 주파수니까 주파수로 변경해 주는 등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래 식과 같이 식을 수정할 수가 있고, 앞서 주기함수의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비주기함수가 된다라고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식이나 t를 무한대로 보낸 것이나 결국 둘이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구한 식이 이것인데 이 t를 무한대로 보내기 전과 보낸 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전에 cn으로 표기했던 풀이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기는 다음과 같이 캘리브레이션 ft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래 함수 ft에 -j 2파이 ut승을 곱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준 것이고, 이게 원래 타임 도메인으로 나타낸 함수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준 것을 의미합니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반대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옮겨준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쉽게 인버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풀이의 개수인데 왜 이게 주기함수의 강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3블루 1 브라운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 풀이의 변환에 대해 시각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고, 제가 짧게 재편집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해가 잘 가게 잘 만들어진 영상이니까요.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먼저 주기가 3초인 이러한 주기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를 2차원을 통해서 반복하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앞서 오일러 공식이 원으로 모든 값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함수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본 그래프는 한 번 회전하는데 주기를 6번 반복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회전하는 진동수, 주파수를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 한 번 회전에 한 번 주기를 반복하도록, 즉 한 번 회전에 3초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다른 주기를 가지는 그래프와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러한 그래프들의 무게중심을 구하게 되면 주황색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0에 가까운 값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주파수가 3이 되면 무게중심 값이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0에서만 좀 높은 값을 가지다가 무게중심이 0 근처로 진동을 하게 되고, 주파수가 3에서 확 튀게 됩니다. 이번에는 2Hz, 3Hz 주기함수를 하침함수로 무게중심을 구하게 되면 2에서 한번 3에서 한번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2Hz짜리 주기함수를 풀이 변환한 것과 3Hz짜리를 변환한 것을 더한 것이나 합친 주기함수를 변환한 결과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풀이의 변환을 한 식이 함수를 원형으로 변환하고 무게중심을 구한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기가 얼마나 반복되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시간의 길이로 나누지 않고
가중을 해주어서 이 가중된 무게중심이 결국엔 주기함수의 강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푸레 트랜스폼으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는데, 컴퓨터는 연속적인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주파수를 쪼개서 이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디스크리트 푸레 트랜스폼 DFT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아쉽게도 DFT의 복잡도는 빅 O, N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를 주기성과 대치성을 이용해서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FFT를 계산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쿨리티우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서 언급만 드리고 식은 어펜딕스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FFT의 복잡도는 빅 O N 로그 N입니다. 이제 좀 복잡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푸르에 변환을 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푸르에 변환한 것과 오토콜레이션이 상호 변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위너-킨친 정리, 위너-킨친 관계입니다. 이 위너-킨친 정리에 의거해서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오토콜레이션의 시간 평균을 구해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또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무엇이냐? 이 PSD라고 불리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단위 주파수당 에너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낸 신호의 크기의 제곱을 전력 스펙트럼 밀도라고 하고, 이것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오토콜레이션의 시간 평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증명은 어펜딕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처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고 식이 많아서 좀 힘드셨을 텐데, 이제 컨셉만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는데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효율성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푸레 시리즈가 복소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컨저게이트, 켤레 복소수를 구하고 내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버스 푸레 트랜스폼을 하면은 오토콜레이션의 시간 평균을 구해줄 수 있고, 이를 빅 O N 로그 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코드는 아래 4줄이면 됩니다. 이 토치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커리와 키를 토치.fft.rfft로 풀이 변환을 해주고, 이제 키는 컨주게이트를 구한 다음에 내적을 해준 다음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커리와 키를 풀에 변환하고, 이 변환된 커리와 변환된 키의 켤레 복소수를 다 프로덕트하고 다시 역변환하면은 오토콜레이션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한 오토콜레이션을 바탕으로 탑 K를 뽑아 타임 딜레이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콜레이션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어텐션들은 포인트 와이즈로 접근을 하였고 오토콜레이션은 시리즈 와이즈로 접근하였다는 겁니다. 주기성을 기반으로 해서 섭 시리즈 간의 종속성을 찾아서 유사한 패턴을 갖는 구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 효율성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성과 정보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풋을 시즈널과 트렌드로 분리하여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인베딩과 템포럴 인코딩을 더해서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 과정을 거치는데 오토콜레이션 블럭을 통해서 페리어드 베이스 디펜던시를 찾고,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통해서 시즈널과 트렌드를 분리하고 트렌드 정보는 버립니다. 원디컨볼루션, 갤로 액티베이션, 드롭아웃, 원디컨브, 드롭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고 다시 시즈널을 분리합니다. 여기서 인코더가 의미하는 것은 인풋 데이터에 시즈널 인포메이션만 잘 추출해서 인코딩하는 것입니다.
디코딩 과정에는 시즈널 인풋을 인코더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에서 분리된 트렌드 정보는 인풋으로 들어갔던 트렌드 인풋과 더해주게 됩니다. 인코딩된 시즈널 정보를 키와 밸류로 사용을 하여서 오토 콜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다시 시즈널과 트렌드를 분리하여 줍니다. 인코더와 동일한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다시 시즈널과 트렌드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트렌드를 원디 컨볼루션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해 최종 트렌드를 출력합니다. 최종 트렌드랑 시즈널 정보를 합해준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 최종 예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는 총 6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전기변압 데이터셋인 ETT, 전기소비량 데이터셋인 Electricity, 8개국의 환율 데이터셋인 Exchange, 캘리포니아 교통 데이터셋인 트래픽, 날씨 데이터셋인 웨더, 인플루엔자 데이터셋인 ILI입니다. 그 외 실험 관련 디테일은 이제 오른쪽과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별량 모델로는 총 6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LSTM, 원디 컨버전을 이용한 TCN, 둘을 같이 사용한 LSTnet, 밑에 3개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싱 방법을 사용한 리포머, 컨볼루셔널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로그 트랜스, 프로스파스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인포머 6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별량 모델로는 앞선 리포머, 로그 트랜스, 인포머를 포함해서 총 7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 모델인 아리마,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모델인 프로펫, LSTM을 통해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고 여기서 이 분포에서 샘플링해서 예측을 하는 딥AR, 베이직 블럭과 스택 블럭을 사용한 MB치입니다. 먼저 다별량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인풋 랭스는 36, ILI 데이터셋만 96을 사용을 했고 예측 랭스는 데이터셋 이름 옆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96, 192, 336 다양하게 실험을 해서 MSE와 MAE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오토포머가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 가장 좋은 성능을 냈고 이전 소타 대비 평균적으로 38% 성능 향상을 내었으며 특히 ETT 데이터에 대해서는 74%, 익스체인지에서는 61%의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에는 주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측 길이가 증가할수록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불구하고 예측 길이가 증가해도 좋은 성능을 내음에 따라서 본 모델이 롱텀 로버스티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별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토포머가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익스체인지에서 프리딕션 랭스가 96인 거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리마가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리마의 경우 이제 예측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리마가 예측 길이에 로버스트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 인포머, 로그 트랜스, 리포머의 디컴포지션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와 아닐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오리진은 원래 모델, SEP는 시즈널과 트렌드 인풋을 나눈 다음에 시즈널을 예측하는 모델 하나, 트렌드를 예측하는 모델 하나 이렇게 모델 2개를 따로 예측을 한 다음에 합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아워스 같은 경우는 오토포머처럼 인풋에서도 분리를 하고 인코더, 디코더 안에서도 디컴포지션 블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결과는 디컴포지션 아키텍처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프리딕션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러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토콜레이션과 다른 셀프 어텐션 패밀리와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다양한 인풋 랭스 그리고 프리딕션 랭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은 효율성을 개선했기 때문에 동일한 복잡도를 가지는 프로스파스 어텐션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인풋, 가장 긴 프리딕션 세팅에서 다른 모델들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디코더의 디컴포지션 블럭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개, 2개, 3개를 사용했을 때 결과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측 모델은 시즈널의 피크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 트렌드를 아예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컴포지션 블럭을 사용했을 때 시즈널과 트렌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여러 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시즈널과 트렌드 정보를 더 잘 파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펜던시스 러닝입니다. 오토콜레이션과 셀프 어텐션 패밀리들이 어디에 디펜던시를 잡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오토콜레이션의 경우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갖는 지점들을 나누게끔 이 디펜던시를 잡고 있었고 풀어테션의 경우 감소하는 일부 구간에만, 리포모 같은 경우는 이 피크 지점에, 그리고 인포모의 프로스퍼스 어텐션의 경우는 좀 생각보다는 이상한 곳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토콜레이션이 이 유사한 सब시리즈를 잡아서 어그리게이션 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컴플렉스 시랖리티 모델링입니다. 오토콜레이션 블럭에서 찾은 레그 값이 실제 시계열의 시그널리티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는 찾은 레그 값들의 덴시티인데 보시면은 일 기준, 주 기준, 달 기준으로 이 레그 값을 잡는 것으로 보아 실제 시계열의 주기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본 모델이 언제 주기를 반복하는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셀프 어텐션 기반 모델들과의 실행 메모리와 시간을 비교했을 때 본 방법론이 프리딕션 랭스가 굉장히 길어도 다른 방법론 대비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컨클루전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어텐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만 집중을 하고 포인트 와이즈 디펜던시만을 찾을 수 있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시계열의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오토콜레이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시리즈 레벨에서의 디펜던시를 찾아 이용을 하였고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여서 효율적으로 오토콜레이션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하여서 시그널과 트렌드를 분리함으로써 좀 더 복잡한 타임 시리즈의 템포럴 패턴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에 어펜딕스 장표 잠시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